반갑습니다. 자, 건축 설비 기사 필기 첫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제1과목 건축 일반. 건축 일반은 크게 이제 건축 일반 구조, 건축 계획, 건축 환경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은 제1장 건축 일반 구조 중에서 첫 번째 아이템인데 건축 구조 일반 사항을 살펴보면은 자, 건축물의 정의라는 것이 뭐냐?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그 부수되는 시설물, 대문, 담장 이런 것들, 지하 또는 고가에 있는 공작물, 이건 뭡니까? 고가 탱크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주택도 해당이 되겠죠. 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건물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래서 이 건물은 어떻게 됩니까? 제일 먼저 기초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집안이 이렇게 있다면 집안에 이렇게 기초를 하죠. 그 기초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기초, 뭐 깊은 기초. 그래서 이렇게 매트 기초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여기에 또 말뚝을 이렇게 시공할 수도 있겠죠. 말뚝초. 자, 이런 기초를 하고 그 다음에 기둥과 벽. 자, 이런 기둥이 들어가고 이런 기둥이 들어가고 또 이 주변에는 뭡니까? 기초를 조금 더 크게 그리겠습니다. 여기 벽체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벽체. 그래서 기둥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벽. 기둥과 벽. 그럼 바닥. 자, 이 부분은 기초이기도 하지만 기초에 또 어떤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바닥. 요거 하고, 그 다음 지붕. 이게 뭐 1층 건물이 될 수도 있고, 또 2층 건물이 될 수도 있겠는데, 1층 건물이라고 치면 이렇게 뭐가 들어갑니까? 지붕이 들어가죠. 지붕. 그 다음에 천장. 건물 안에는 이 부분에 어떻습니까? 천장이 들어갑니다. 실링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는 뭐 2층이 되었든 뭐 1층이 되었든 상관이 없습니다만 2층 건물인 경우는 이렇게 어떻습니까? 이런 형태로 계단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계단. 그럼 창호. 창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창호. 그 다음 마감, 피니싱. 마감이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실내 인테리어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도배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 요즘은 뭐 목재로 많이 인테리어를 하죠. 이런 것들. 자, 이것들로 구성되는 것이 건축물이다. 뭐 요 정도. 이것은 뭐 시험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건축물이 어떤 거다 하는 것을 한번 알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소개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건축 구조는 이제 분류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가 이제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는 구조체의 구성 양식. 그래서 구성 양식에 따른 분류가 있다.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것이 조적조죠. 그래서 조적식 구조. 그래서 조적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조,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조적이라는 뜻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인터넷 들어가셔가지고 한글 문서에 조적이라고 치고 여러분들 한자로 한번 변환시켜 보시면은 그 한자의 뜻을 한번 살펴보면은 조자는 뭔가 하면은 자, 벽돌이나 블록이나 돌 등의 재료를 이야기하는 거고, 자, 적이라는 뜻은 뭔가 하면은 쌓는다는 뜻입니다. 쌓는다. 그래서 자, 그림을 잠깐 그려보면은 이런 바닥에 벽돌을 이렇게 쌓는 거죠. 그리고 몰타를 이렇게 놓고 또 벽돌을 이렇게 쌓고 몰타를 놓고 벽돌을 이렇게 쌓고 이렇게 해서 어떻습니까? 이런 하나의 벽체를 형성하는 이런 모양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벽체를 형성하고 여기에다가 어떻습니까? 지붕을 이렇게 시공을 해서
건축을 하는 거죠. 그래서 키워드는 뭡니까? 벽돌, 블록, 돌이네요. 그래서 자, 벽점 하나 쓰겠습니다. 벽돌. 그 접착제 또는 뭐 교착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교착제. 그래서 접착제를 사용을 한다. 그 다음에 이 벽돌 구조는 어떻습니까? 여기서 미는 힘을 우리는 횡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횡력. 옆에서 미는 힘, 행방량 힘인데 횡력에 약하다. 그리고 이 벽돌 구조물은 이렇게 균열이 잘 갑니다. 그래서 균열에 약하다. 그래서 횡력과 균열에 약하다. 자, 구성 양식에 따른 분류.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가구식이 있네요. 자, 목재, 철제, 가늘고 긴 재료. 그래서 목철 각인이네. 목철 각인. 요게 가구식이다. 그 다음 일체식. 일체식은 가장 대표적인 게 철근 콘크리트입니다. 철콘. 철근 콘크리트라는 말이 나오면 일체식이다. 철골 구조 중에서 철골은 강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어떤 Hbeam 형태된 것을 용접을 한다거나 해서 자, 꼼짝도 안 하게 움직이지 않는 어떤 만드는 것. 일체식 구조다. 뜻이고. 입체식은 뭡니까? 자, 이런 구조 말고 모든 부재가 동일 및 내에 있지 않는 구성의 골조. 좀 어려운 단어인데 입체 트러스. 자, 트러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삼각형 부재를 이렇게 설치하는 건데 자, 입체적으로 그려보면은 이렇게 생겼겠죠. 이런 형태의 구조물. 이걸 우리는 입체 트러스라고 이야기합니다. TRUSS. 현수 구조. 현수 구조는 매달기 하는 방식인데 이런 어떤 뭐 기둥이나 철골 기둥이 있다면은 여기서 이렇게 있으면은 자, 여기는 이 부재에서 이렇게 매달아 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매달기 하는 방식. 이걸 우리는 현수 구조라고 이야기합니다. 공기막 구조. 이런 구조들을 공기를 불어 넣어 가지고 하나의 막을 만들어 주는 것을 우리는 공기막 구조라고 이야기하고 쉘 구조. 쉘은 SHELL이라고 쓰는데 이런 여러 가지 쉘로 형성이 되어 가지고 지붕을 만든다든가 어떤 그 공명 구조를 만든다든가 하는 것들. 그다음 공명 구조. 자, 모든 부재가 동일한 면에 있지 않는 구성의 골조. 공면은 동일한 면에 있지 않죠. 이렇게 곡선을 형성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입체적인 모양은 여러분들 다 생각이 안 난다 하더라도 이 종류 요거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입체식 구조. 입체식 구조는 키워드가 뭡니까? 동일면 내에 있지 않는 거. 그래서 동일면 내에 있지 않는 거 X. 그 다음에 요거 트러스, 현수, 공기막, 쉘, 공면. 그래서 자, 트러스, 현수, 쉘, 공곡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간단하게 구성 양식에 의한 분류, 조가 1입, 뭡니까? 벽적 평균 X, 목철 각인,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 철콘, 그 다음에 동X, 트현, 쉘, 공, 곡.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요약 노트를 만드셔가지고 요 표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면은 건물의 구조체의 구성 양식에 의한 분류가 아닌 것은 해서 요거 들어오고 나머지 다른 것이 들어오면 다른 것이 답이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것은 뭡니까? 지금 설명드린 이 내용들을 조금 상세하게 설명하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 시간을 내셔가지고 차근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상세하게 설명한 내용이죠. 여기 있는 그 표만 여러분들 암기하셔도 됩니다.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이니까 조직식 구조, 가구식 구조, 그 다음에 일체식 구조, 입체식 구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죠. 자, 그 다음은 시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시공 과정에 의한 분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는 뭡니까? 구성 양식이었고, 요번에 시죠. 시공 과정에 의한 분류.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건식 구조가 나오네요. 그 다음 나오는 게 뭐죠? 습식 구조가 나오네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현장이 나오네요. 그 다음에 뭡니까? 조립 구조가 나오네요. 그래서 건습 현조. 라는 뜻이죠. 자, 건습이란 이야기는, 건식 구조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공사를 할 때 물을 전혀 쓰지 않는 어떤 공법을 건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을 전혀 쓰지 않는 구조. 조립식 구조는 현장에서 공장에서 만들어서 현장에서 맞춥니다. 조립을 합니다. 그래서 물을 쓰지 않습니다. 습식 구조. 물을 사용하는 구조. 자, 어떤 겁니까? 자, 이런 기초 집안위에 철근을 이렇게 조립을 하고 여기다가 거푸집을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거푸집을 이렇게 설치를 하고 이 속에다가 뭘 하죠? 콘크리트를 탓을 하죠. 이 콘크리트는 당연히 물이 들어가죠. 그래서 물을 쓰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습식 구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현장 구조. 현장에서 제작하고 가공하고 조립하고 설치하는 집안의 모든 공법을 우리는 현장 구조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이 거푸집이 있다면 이 거푸집은 뭐죠? 거푸집도 물론 요즘에는 공장에서 만드는 거푸집이 많이 있습니다. 갱폼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는데 나무 거푸집인 경우는 현장에서 직접 다 설치합니다. 이런 것은 우리는 현장 구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조립 구조. 건물의 주요 뼈대를 공장에서 제작해서 현장에서 운반해서 짜맞추는 구조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PC 공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PC 공법. 그래서 이 PC라는 뜻은 뭔가 하면은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장에서 만들어 와서 운반해서 현장에 가설 하는 거. 자, 요건데 요즘은 이 PC 공법을 건축 현장에서 상당히 많이 씁니다. 자, 어떤 개념인가 하면은 자, 이런 땅바닥 위에다가 이렇게 기초 콘크리트를 먼저 치고요. 그 다음에 공장에서 기둥을 이렇게 만들어 와서 운반해서 현장에 가지고 와서 여기서 앙카를 이렇게 시공을 해서 이 주변은 아주 고강도의 모르타르로 이렇게 시공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세웁니다. 여기에도 이렇게 공장에서 만든 기둥을 이렇게 만들어서 세우고 이 상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둥이 또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있다면은 이 상부에도 공장에서 만들어 온 이렇게 판을 조립을 해서 시공해 올라가는 거. 여러분 뭡니까? 그 블록 맞추기 있죠. 레고 블록 맞추기 하는 것처럼 이렇게 현장에서 맞추어 나가는 그 공법을 우리는 조립 구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조립 구조의 키워드는 뭡니까? 공장이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요거는 조립 구조이구나. 습식 구조는 물을 사용하는 거구나. 건식 구조는 뭡니까? 물을 사용하지 않는 구조구나. 요게 이 공법의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시건습현조 이렇습니다. 시건습현조. 그래서 물을 사용하지 않는다. 물을 사용을 한다. 현장에서 만든다. 공장에서 만든다. 요것들이 전부 다 키워드죠. 요 정도 키워드만 여러분들 살리시면 얼마든지 이 표를 암기하실 수가 있습니다. 문구 전체를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또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뭡니까? 재료별 분류. 그 재료가 뭐가 들어가느냐 따라 가지고 재료별 분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 재료에 의한 분류. 자, 재료에 의한 분류는 가장 대표적인 게 철골. 철골이라는 이야기는 이런 H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H형광, 그래서 H 모양의 강제 형광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 철근을 조립해서 콘크리트 치는 거. 그래서 두 번째는 철근 콘크리트, 현장에서는 철콘이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철근 콘크리트.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나무로 된 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철골하고 철근을 같이 쓰는 철근 콘크리트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그다음 앞에도 우리가 잠깐 공부했습니다만은 벽돌 구조. 벽돌 구조는 조적식이죠. 조적식. 벽돌 구조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블럭 구조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돌 구조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무, 목이라고 이야기하죠. 목 구조. 자, 그래서 우리는 벽돌, 블록, 돌을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조적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조적식. 자, 그래서 이렇게 재료별로도 분류한다. 그래서 철골, 강제, 철근 콘크리트, 여기 있는 장점이라든가 단점, 요거 여러분들 좀 암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철골하고 철근이 같이 들어가는 철골, 철근 콘크리트, 그 다음에 벽돌, 블록, 돌, 나무, 이 재료에 따른 각종 장점과 단점의 특성을 여러분들 여러 번 좀 읽어보시고 요것들을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은, 자, 우선 철골 구조. 철골 구조는 강력하다, 불이 타지 않는다, 불연성이다, 지진에 강하다, 내진력이 강하다. 그 다음에 이 구조 자체가 크기 때문에 지간이 크다. 자, 이야기는 어떤 개념인가 하면은, 지간이라는 개념은 어떤 기둥과 기둥이 있으면은 이 위에 어떤 구조체를 올리는데 이 간격을 우리는 지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위에 올라가는 이것들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것은 길게 할 수가 있겠죠. 이 많은 재료 중에서 철골, 이 철골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형태로 엣지 형광으로 생겼기 때문에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길게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간이 크다. 요거 지간이 크다. 그 대신에 돈이 좀 비쌉니다. 고가이다. 자, 그 다음에 불에 타지는 않지만은 열이 가해지면은 아주 높은 열에는 약합니다. 아무리 강제를 하더라도 화재가 일어나면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아주 약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철근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도 거의 철골하고 거의 특성이 비슷합니다. 강도가 크고 내진, 내화, 내구적이다. 지진에 강하고 불에 강하고 내구적이다. 강도가 좋다. 그 다음에 거푸집 모양에 따라서 구조물 형태를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태를 자유롭게 한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죠. 그 다음에 고층 지하 수중 구조물의 구축이 가능하다. 이 철골 구조물은 고층 지하까지는 가능한데, 주로 고층에 가능한데, 지하나 수중은 사실은 철골을 잘 하지 않고 대부분 뭡니까? 철근 콘크리트로 하게 되죠. 철골은 주로 지상에 있는 고층 건물에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고, 시공이 복잡하다. 왜? 철근 넣고 거푸집 넣고 콘크리트 탓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무게가 큽니다. 무게가 크다. 그리고 여기서 콘크리트 칠 때마다 조금 상황이 변하기 때문에 균일한 품질 시공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요즘은 기술 수준이 철근 콘크리트는 거의 균일한 품질 시공이 사실은 가능합니다. 균일한 품질 시공이 불가하다. 균일한 품질 시공이 가능하다. 사실은 가능합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까지 간행적으로 봤을 때 기사 시험에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균일한 품질 시공이 불가하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것이 답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다. 건축 설비 기사에서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실제 건축 현장에서는 요즘은 네모콘이라든가 시공하는 기술이 좋아졌기 때문에 철근 콘크리트도 얼마든지 균일한 품질 시공이 가능합니다. 자, 고강도 콘크리트라는 것이 있는데, 초고층 건물 50층, 60층, 80층, 100층 이런 것도 어떻습니까? 아파트 등에서는 50층 이상의 초고층도 이러한 콘크리트로 시공을 하면서 균일한 품질 시공을 합니다. 물론 아주 초고층, 100층, 200층 이런 것은 이 철골 구조로 가지만은, 그래서 실제 이러한 내용들은 실제 현장에 있는 실제 이야기하고 좀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이것이
균일한 품질 시공이 불가하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균일한 품질 시공이 불가하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강의하면서 사실 이러한 내용에 상당히 갈등을 많이 느낍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철골하고 철근의 장점을 다 가미한 철골, 철근 콘크리트. 이것도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 벽돌 구조. 벽돌 구조는 지금까지 소개한 철골 구조나 철근 콘크리트 구조나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비해서 좀 약하죠. 이건 고층 건물은 짓지 못합니다. 잘 지어봐야 한 3층 이내의 건물. 그래서 벽돌 구조. 시멘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경고, 내화성, 내구성이 양하다. 행력이 약하다. 앞에 잠깐 봤죠. 그 다음에 고층 및 대규모 건물에는 불리하다. 이런 것들 조금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블록 구조. 블록 구조는 거의 벽돌 구조하고 비슷합니다. 내용들이 거의 같은 내용들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돌 구조는 어떻습니까? 벽돌보다는 훨씬 단단하죠. 단단한데 이러면 돌로 건축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이 돌은 어떻습니까? 콘크리트 구조 주변에다가 어떤 치장용으로 외벽의 어떤 미관 때문에 마감을 하기 위해서 주로 많이 쓰고, 이 돌 자체 가지고 사실은 건축하는 경우는 요즘 좀 드물죠. 그 다음 나무 구조. 나무 구조는 요즘 아직도 많이 합니다. 목건축이라고 이야기하죠. 목건축, 한옥 같은 거, 이런 거, 뭐 절을 짓는다든가, 옛날 건물을 보수한다든가, 이러한 경우에는 목구조를 쓰게 되죠. 그래서 각 재료별 이런 어떤 장점과 단점은 제가 뭐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 번 읽어보시고, 이런 키워드들을 잘 기억을 하셨다가 문제가 나오면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 또는 뭐 가장 옳은 것, 뭐 가장 거리가 먼 것, 가장 가까운 것, 이런 말이 나오면은 여기 있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답을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은 나중에 문제 해설하면서, 문제 풀이하면서,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문제 나오는지를 먼저 보고 다시 돌아와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은 이해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청량하고 슬쩍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건축 구조물을 시공을 한다든가 설계한다든가 할 때 외부로부터 어떤 힘들이 작용하는 것을 알아야만이 설계와 시공이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건축물에 작용하는 하중, 첫 번째 고정 하중. 자, 이런 건물을 시공을 하는데 이 땅바닥이 있고 여기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그려보겠습니다. 이런 형태의 어떤 건물을 짓는다고 생각하면 고정 하중, 이 부분이 뭡니까? 철근 콘크리트죠.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자체의 자중, 이 자체의 무게, 요것들. 그래서 벽체, 여기 또 뭐 기둥이 들어가면은 기둥, 벽체, 요거는 보죠. 자, 벽체가 있고, 기둥이 있고, 보가 있고, 뭐 지붕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여기 이제 바닥도 있을 거고. 그래서 기둥, 보, 바닥, 벽, 이런 것들 자체의 무게, 이걸 자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체의 무게를 우리는 자중이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활하중, 적재하중, 움직이는 하중이다. 사람,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뭐 가구, 이런 것들. 그리고 시공 중에는 이 사람이 올라가서 각종 작업을 합니다. 어떤 작업 기구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움직이는 하중. 만약에 교량이라면 차량 하중. 또 아파트 등에서는 어떻습니까? 여기 지하가 이렇게 있으면은 지하 주차장이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 지하 주차장이 있고 지상에도 이렇게 차가 들어올 수가 있겠죠. 이사를 한다든가 했을 경우에, 이렇게 고가 사다리로 이사를 했을 경우에 지상에도 차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이 미치는 하중, 이런 것들. 저는 특수 하중. 요거는 어떤 건가 하면 콘크리트 비대칭 타설 시 편제 하중. 콘크리트를 이렇게 타설을 하는데 이것이 거푸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설할 때는 같은 높이로 이렇게 타설을 해야 되는데 타설을 잘못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높이가 다르게 이 부분은 높고 이 부분은 낮아 버리면은 자, 이 부분은 하중이 크고 이 부분은 하중이 적겠죠. 자, 이렇게 비대칭적으로 다수를 했을 경우에는 편제 하중,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하중을 우리는 편제 하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거푸집 저면 경사시 수평 불력. 이거는 뭡니까? 이런 것까지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길어지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거푸집이 있고 이런 경우는 좀 드뭅니다만은 하부가 이렇게 경사가 졌을 때 콘크리트를 치면은 이렇게 콘크리트가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압력이 많이 가해지죠. 그래서 이 부분에 압력이 많이 가해지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압력이 가해지는데 이것을 콘크리트의 헤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콘크리트 헤드, 콘크리트 압력이 엄청 강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거푸집이 이렇게 터져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데 풍압, 바람의 압력, 유수압, 물의 압력, 지진의 하중,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설계할 때 고려하는 특수한 하중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 건축 구조 일반 사항은 아주 간단하죠. 이 속에서도 문제가 한두 문제 정도 나올 수 있는 소재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이제 건축 구조물이 뭐 구조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여러분들하고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